이 영상을 지금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연령대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이 공간에서 지내게 될 건데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 아주 오늘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지리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평안한 공간을 찾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길도 걷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실적인 이 내 미래의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해보는 거 아주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그 중국 명나라의 학자 중에서 백사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백사 선생이 말하기를 일생무병 시오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정신적인 번민이 없는 것이 내가 가장 근심하는 바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의 근심 걱정도 없이 잘 살아가기를 희망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닌 단순히 동물로서의 삶과도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인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공간은 바로 노인주택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노인주택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실버타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양원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거는 엄격하게 그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요양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공간으로서 쉽게 말해서 케어를 받아야 될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요양원인 거죠. 반대로 이런 실버타운, 노인주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러한 주택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 노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나이 든 사람들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거주 개념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오늘 왜 이거를 되게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인들이 어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양원에 떠올리게 되고, 요양원이라고 하면은 마치 부모님을 버리는, 불효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노인주택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갖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요양원의 개념과 노인주택의 개념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노인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랑 동일하게 내가 사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지만은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어떤 그런 집안 가사 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식사 역시나 의무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도 함께 취미생활을 누리고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무슨 홍보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홍보하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미래의 주거 형태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지금부터 해놔야 되고, 지금도 많은 상당 부분 노인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의 고급화된 노인주택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더 클래식 500이죠. 건국대학교 옆에 지어진 곳인데, 높은 건물 내에서 아래층에는 호텔, 위층에는 노인주택으로 해서 아주 최신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또 직접 가봤는데 그곳에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전에도 노인주택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언스 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언스 빌리지는 은퇴한 과학자, 과학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들의 부모님도 입주 조건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언스 빌리지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생긴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 열게 됐는데, 근데 불과 5년 전이죠. 그 19년도만 해도 이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박하고 또 코로나 시대도 겪다 보니까 입주율이 정말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어떠냐면은 250개의 호실이 만실 뿐만 아니라 50명 이상의 대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5년 사이에 우리가 이 주거 공간에 대한 개념이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5년은 더더욱 더 이런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이 확장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공급이 뒷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노인주택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노년층 분들은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과 독립해서 지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자녀 그리고 손주들까지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 자녀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내 노년의 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주택을 선택하는 노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노인주택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20, 30년 이상의 세월이 남아있지만은 요즘 계속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거 형태를 결정하게 될지를 말이죠. 또 그와 더불어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주거 형태도 어떻게 바뀔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게 뭔지인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런 노인주택 시설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축을 하는 돈도 있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를 찾아보는 것. 최대한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일본에서 가장 그 식습관이 좋지 않은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식습관이 좋지 않은 마을, 즉 소금기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짜고 달게 먹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다른 마을들보다 평균 수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평균 수명이 높은 이유, 다른 곳들보다 식습관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그 마을의 노인들이 다른 마을의 노인들보다 더 오래도록 일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졸업을 해야 되고 탈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젊든 늙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은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 법입니다. 나이 드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급격하게 기력이 쇠하고 건강이 악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다 보니 여러 정신적인 그런 긴장도도 풀어지게 되고 나 자체가 뭔가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존재구나라는 심리적인 작용까지 하게 되니 더 빠르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때문에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오래 살아야만 하는 세월 동안 건강하고 풍족하게 잘 살아야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진정으로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집을 꾸미고 풍수지리라든지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경영하는 것도 잘 익혀둬야겠지만은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미래에 내가 어떤 곳에 살게 될지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나이가 들어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분명 오래오래 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분명 앞으로도 풍족하고 평안할 것이니 오늘 하루하루의 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즐겁게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